7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7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길이가 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고 AB 위에 AC의 길이와 DB의 길이의 합이 CD의 길이와 같다를 만족하는 두 점 CD가 있는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개의 선분 AC, CD, DB를 각각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만들고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S1, 색칠하지 않은 부분의 넓이를 S2라고 합시다. S2라고 했을 때 S1의 최대값이 라지 M, S2의 최소값을 스몰 m이라 한다면 라지 m에서 스몰 m 값을 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는 게 질문 내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름의 길이, 지름이 뭐가 되는 거냐면 AB인데 이렇게 해서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는데 자, 이때 A에서 B까지의 길이가 얼마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2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반원 하나를 그렸고요. 또다시 이런 식으로 해서 반원 하나를 그렸고 또다시 이런 식으로 해서 반원 하나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요 점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C다 라고 얘기했고 요 점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D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자, 위쪽 요만큼이죠. 여러분 퀴즈 다 나와 있으니까 자, 요렇게 요 부분의 넓이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S1입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아래쪽 부분의 넓이를 S2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요 위쪽 넓이 S1의 넓이의 최대값이 라지 M, 아래쪽 넓이 S2의 넓이의 최소값을 스몰 m이라 했을 때 라지 m에서 스몰 m 값을 빼면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라는 게 질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조건이 주어지기를 A에서 C까지 자, A에서 C까지의 길이와 그 다음에 D에서 B까지 여기입니다. D에서 B까지의 거리의 합이 뭐랑 같다 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C에서 D까지의 거리와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C 더하기 DB가 CD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AC 더하기 DB 더하기 CD를 구하시면 자, AC와 BD와 CD를 몽땅 더하시면 그게 얼마라는 게 눈에 보이냐면 AB입니다 라는 사실이 눈에 보이고요. 그런데 문제가 얘기하기를 A에서 B까지의 길이가 얼마다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2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 AC 더하기 DB와 그 다음에 CD의 길이의 합이 2야. 그런데 그 둘이 뭐 하다는 사실을 아느냐? 같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결국은 각각의 길이가 얼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느냐? 1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C에서 D까지의 길이가 얼마 나온다? 예, 1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 자, A에서 C까지의 길이를 X라 한다면 요 길이는 얼마 될 거냐면 1 마이너스 뭐가 될 거냐면 X가 되겠죠. 해서 자, 이 넓이를 구하겠습니다. 자, S1의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S1의 넓이를 구하시면 반원 넓이에다가 자,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넓이에다가 CD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넓이를 더한 다음에 AC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넓이와 D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넓이를 빼면 그게 S1 나오겠죠. 따라서 자, S1을 구하겠습니다. S1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다 반원이야 지금. 다 반원. 얘도 반원, 얘도 반원, 얘도 반원, 얘도 반원이니까 일단 2분의 1을 잡아내시고 2분의 1 잡아내겠고요. 그 다음에 자, 위쪽 원 넓이를 구하겠습니다. 지름이 얼마냐면 2니까 반지름은 1 되겠죠. 반지름은 1 되는 거니까 전체 넓이가 2분의 파이가 되겠죠. 2분의 파이. 자, 요 2분의 파이에다가 얼마를 더하시면 되느냐 하면 CD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넓이를 더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CD의 지름이 1인 거니까 반지름은 2분의 1이죠. 반지름은 2분의 1인 거니까 일단 반원 2분의 1 들어가고 곱하기 얼마 하시면 되느냐? 파이 R제곱인데 R이 2분의 1인 거니까 4분의 1 나올 겁니다. 자, 여기에서 뭘 빼면 되느냐 하면 이쪽 반원과 이쪽 반원을 빼버리면 되는 거고 그러면 반원이니까 2분의 1 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R제곱 자, R이 얼마냐면 2분의 X인 거니까 2분의 X의 제곱이 오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BD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구하시면 마찬가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다음에 파이 곱하기 반지름이 얼마냐? 2분의 1 마이너스 x가 반지름이죠. 그거에 제곱하면 넓이가 되겠지. 자, 이만큼이 얼마냐면 요게 S1인데 문제가 얘기하기를 요 S1에 뭘 구하라고 했느냐 하면 최대값을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자 2분의 파이와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니까 8분의 4 8분의 4에 8분의 1을 더하니까 8분의 5파이가 나올 거고 8분의 5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 될 거냐면 뒤에 거 정리합니다. 자 8분의 5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찬가지 8분의 얼마 될 거냐면 파이 곱하기 x의 제곱 나올 거고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뒤에 거 정리하겠습니다. 곱하기 전개하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x의 제곱이 되겠고 자 다시 또 한번 정리하시면 자 모든 항에 있는 게 8분의 파이가 있네요. 그럼 8분의 파이를 잡아내겠습니다. 자 8분의 파이를 잡아내면 뭐가 남을 거냐면 5가 남을 거고 8분의 파이를 잡아냈으니까 x제곱이 남을 거고요. 8분의 파이를 잡아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남을 텐데 앞에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x제곱이 되어질 거고 다시 한번 식을 정리하시면 8분의 파이 곱하기 얼마 될 거냐면 마이너스 2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 플러스 4가 되어지겠죠. 그러면 자 마이너스 2로 또 묶어낼 수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2, 2로만 묶을게요. 2로만. 자 2를 잡아내시면 4분의 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다음 플러스 2가 되는데 이것에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자 요걸 뭐로 바꿔치기 하면 되느냐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니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4분의 1이 필요하겠죠. 마이너스 4분의 1이 생긴 거니까 플러스 4분의 1에다가 2가 있으니까 결국은 4분의 9가 돼서 따라서 요 소괄호 안에 있는 거 요것의 최대값은 얼마 될 거냐면 4분의 9가 되겠죠. x가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 자, x가 2분의 1일 때 최대값 얼마를 갖습니다? 4분의 9를 갖는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따라서 결과적으로 S1의 넓이는 가장 커서 얼마인 거냐면 일단 4분의 파이가 앞에 곱해져 있고요. 4분의 파이 곱하기 소괄호 안에 있는 숫자가 가장 커서 얼마가 되는 거냐면 4분의 9니까 S1 넓이의 최대값은 얼마 나올 거냐면 최대값은 16분의 자 16분의 9파이가 무슨 값이 되어집니다? 최대값이 되어집니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뭘 구하시면 되느냐 하면 S2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시면 되겠죠. S2의 넓이입니다. 자, 그러면 S2의 넓이는 마찬가지 반원 넓이를 구하신 다음에 이쪽 반원과 이쪽 반원을 더하시고 얘를 뭐 하면 되느냐? 빼내면 되는 거죠. 빼내면 되거나 아니면 전체 원넓이를 알기 때문에 전체 원넓이 자 S1과 S2는 뭐가 될 거냐 하면 당연히 S1 하고요. 그 다음에 S2를 더하면 전체 원 나오는 거지. 전체 원. 그럼 전체 원의 반지름이 얼마인 거냐 하면 파이인 겁니다. 전체 원의 반지름이 파이인 거니까 따라서 자 S 지금 2를 구했어요. S2를 구했으니까 S1을 이용해서 S2를 구할 수 있는데 자 그럼 S2는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하면 파이 마이너스 S1이다라고 쓰면 되는 거고 문제가 얘기하기를 S2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S2의 가장 작은 값을. 그럼 S2가 작아지려면 반대로 S1은 뭐가 되느냐 하면 커져야 되지. S1이 크면 클수록 S2는 뭐 할 거니까 작아질 거니까. 따라서 S2의 최소값은요. 소값은 어떻게 구하시면 되는 거냐 하면 S1이 가장 큰 값을 대입하면 되겠지. 그러면 자 파이 마이너스 S1의 최대값이 얼마인 걸 알았어요. 좀 전에 S2의 최대값이요. S2의 최대값이 16분의 9파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그러면 S1이 가장 클 때, 즉 16분의 9파일 때 S2는 가장 작아집니다.
정리하시면 얼마 나올 거냐 하면 16분의 7파이가 나오겠지. 16분의 7파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16분의 16인 거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게 문제가 얘기하는 무슨 값이 되어질 거냐 하면 스몰 m 값이 되어질 거고, 그 다음에 요게 문제가 얘기하는 라지 m 값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문제가 뭘 구하라고 했느냐 하면 대문자에 자 S1의 최대값에서 S2의 최소값 스몰 m을 빼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라지 m 마이너스 스몰 m을 구하는 거니까요. 16분의 9에서 16분의 7을 빼는 거니까 그 결과는 뭐가 될 거냐 하면 16분의 2파이가 되고, 따라서 문제가 물어보는 답 S1의 최대값에서 S2의 최소값을 빼면 그 결과는 뭐가 나올 거냐? 8분의 파이가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함수를 이용해서 최대값을 구해요. 2차 함수를 이용해서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 아직은 안 배웠지만 뒤에 방정식 끝난 다음에 부등식 보시면 수원에 없구나. 수원에 없고 수투에 명제의 증명이라는 단원에 산술기하평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술기하평균이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 가서 산술기하평균을 배우시면 요거보다 조금 더, 이거보다는 좀 많이 단순하게 조금 더 심플하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요 방법도 있지만 나중에 배우는 산술기하평균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투를 미리 배워서 산술기하평균을 알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푸는 것보다 산술기하로 푸는 게 훨씬 더 깔끔하다. 참고하시고요. 7번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오셔서 이번에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8번. 자, 스텝 3의 마지막 문제죠. 스텝 3의 마지막 문제 8번 문제 보시면 x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x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인 범위 내에서 자, 8번 문제.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럴 때 함수 fx를 뭐다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절대값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이것이 무슨 값을, 이것에 이 범위 안에서 x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인 구간에서 함수 fx의 최대값을 대문자 ma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때 ma를 구하고 b 이꼴 ma의 그래프의 개형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a는 무슨 수입니다 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실수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식 전체에 뭐가 붙어 있느냐 하면 절대값이 붙어 있어요. 식 전체에 절대값이 붙어 있으면 x제곱 마이너스 ax,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가 양수라면 요것이 요 식의 값 전체가 요 식값이 전체가 양수라면 절대값은 의미가 없는 거고, 만약에 이 식 전체가 무슨 수가 나온다면 음수가 나온다면 그 음수를 뭐로 바꿔주면 되느냐? 양수로 바꿔주면 되는데, 자, 따라서 일단은 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선 y꼴 x의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먼저 필요합니다. 요 함수의 그래프가 먼저 필요한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x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y축이 있고,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x축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y축이 있을 때, 자, y절편이 얼마냐? 마이너스 2죠. y절편이 마이너스 2고 어디로 볼록이냐면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입니다. 자, y절편이 마이너스 2이면서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인데 꼭지점을 정확히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차 함계수에 미정계수 a가 붙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꼭지점이 이렇게 있을 때, 다시 얘기해서 3, 4분면에 포물선에 꼭지점이 존재하고 있을 때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입니다. 다음 여기도 마이너스 2겠죠. 자,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꼭지점이 4, 4분면에 놓여 있을 때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하면 두 가지의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 2차 함수의 대칭축을 구하시면, 요 2차 함수의 대칭축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얼마 나올 거냐 하면 x 이꼴 2분의 a가 나올 거니까, 다시 얘기해서 요 점의 x좌표가 얼마 나오는 거냐 하면 2분의 a, 요 점의 x좌표가 얼마 나오는 거냐 하면 2분의 a가 나오는 거니까, 따라서 첫 번째 그림은 a가 음수일 때의 그림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A가 무슨 수일 때의 그림일 거냐? 양수일 때의 그림일 건데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리고 싶은 건 얘가 아닙니다. 얘가 아니라 요 위에 있는 거죠. 여기다 뭐 씌운 거? 절대값을 붙인 거야. 그러면 자, 여기 봅시다. 여기 있는 점들. 여기 있는 점들은 다 y값이 무슨 수냐? 양수야. y값이 양수란 얘기는 요 2차식 전체 값이 양수란 얘기고. 그러면 어떤 양의 실수에 절대값을 붙인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죠. 달라지는 건 없기 때문에 자, x축 위쪽 부분은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x축 위에 있는 부분은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자, 함수값이 음수일 때 다시 얘기해서 x축 아래에 있는 부분 요 x축 아래에 있는 부분들은 절대값을 갖다 붙이니까 다 무슨 수가 되냐면 양수가 되지. 몽땅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함수값이 양수인 곳은 절대값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되고 요 함수값이 음수인 부분만 뭐 하면 되느냐? 이렇게 뒤집어 엎어버리면 되지. 다시 얘기하면 함수값이 음수인 애들을 싹 다 뭐로 바꾸면 되느냐? 양수인 거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요 파란색의 그래프, 요 파란색 그래프가 뭐가 될 거냐면 요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가 되어질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2라는 점이 대칭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요 점의 좌표가 얼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느냐 하면 2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일 거냐면 2분의 a가 되겠죠. 여기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그래프가 fx의 그래프야. 같은 방법으로 뭐 하시면 되느냐? 마찬가지 함수값이 양수인 곳은 변함이 없습니다. 함수값이 양수인 부분은 변함이 없고 자, 절대값을 붙였기 때문에 함수값이 즉 y좌표가 음수인 것들만 싹 다 뭐로 바뀌어야 되냐면 양수로 바뀌어야 되죠. 싹 다 양수로 바뀐다는 얘기니까 뒤집어 엎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렇게 될 거고 마찬가지 y절편 마이너스 2가 위로 올라간 거니까 요 점이 얼마 될 거냐면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꼭지점의 x좌표는 얼마가 될 거냐면 2분의 a가 되겠지. 그래서 자, 요 파란색의 그래프가 그리고자 하는 함수 fx의 그래프가 되어집니다. 요게 파란색의 그래프가 그리고자 하는 함수 요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가 되어지는데 이때 요 함수가 모든 구간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만 이라 했어요. 자,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예를 들자면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넓게 잡아서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어디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그림의 모양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문제가 요구하는 건 그 구간 안에서 마이너스 1 이상 플러스 1 이하인 범위 내에서 요 식의 무슨 값을 구하라고 했느냐 하면 최대값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네요. 최대값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어디 놓여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어디 놓여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림이 다시 몇 가지 더 나누셔야 되느냐면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어떻게 놓여 있느냐 하면은 이쪽부터 해볼까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이런 식으로 놓여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1과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인 점입니다.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인 점, 그 다음에 여기가 x가 플러스 1인 점이라고 합시다. 다시 얘기하면 꼭지점의 x좌표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야. 꼭지점의 x좌표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점부터 x좌표가 플러스 1인 점까지니까 요 그래프만, 요 노란색 그래프만 살아남죠. 나머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x가 마이너스 1인 점부터 x가 플러스 1인 점까지만 필요해. 그러니까 요 핑크색 부분만 남아 있을 거고 언제? 2분의 a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2분의 a가 첫 번째 경우입니다. 첫 번째 2분의 a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 전체 그래프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래프는 x가 마이너스 1인 점부터 x가 플러스 1인 점까지인 거니까 자, 요만큼만 의미가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 최대값은 x가 마이너스 1인 점이거나 혹은 x가 플러스 1인 점이겠지요. 자, 여기 보시면 x가 1인 점이 좀 더 올라가 있지만 이건 그림이 그런 거고 실제는 모릅니다. 실제는 해봐야 알아요. 따라서 자, 이 경우에 두 가지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f1 값하고요. 그 다음에 f-1 값을 구해보시는데 자, 2분의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f1 값을 구해보시면 뭐가 될 거냐면 절대값 1-a-2가 돼서 뭐가 될 거냐면 절대값 a-1인데 자, 절대값이야. 절대값이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나 절대값 a 플러스 1이나 그 값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f-1 값을 구하시는데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얼마 나올 거냐면 1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따라서 절대값 얼마 생길 거냐면 a 마이너스 1이 생기는데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무슨 값이냐면 최대값이야. 따라서 자, 절대값 a 플러스 1과 절대값 a 마이너스 1 중에 누가 더 큰지 알아야 되는데 a가 뭐 이상입니다 라고 조건이 붙어 있느냐 하면 2 이상입니다 라고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 a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절대값 a 플러스 1과 절대값 a 마이너스 1 중에 누가 더 큰 수일 거냐면 얘가 더 큰 수가 되겠죠. 그렇죠? 얘가 더 큰 수. 예를 들어 3 같은 거 a가 3이라면 얘는 4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1 되지만 절대값 때문에 1 되는 거지. 그래서 a가 2보다 뭐합니다? 크거나 같습니다. a가 2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두 값 중에 뭐가 큰 값인 거냐면 요게 큰 값이 되어질 거고 따라서 첫 번째 a가 2 이상일 때 문제가 얘기하는 최대값 ma는 뭐가 되어질 거냐면 절대값 a 플러스 1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더불어서 a가 얼마 이상이니까 2 이상이니까 a 플러스 1은 양수죠. a 플러스 1은 양수. 양수니까 당연히 그냥 나올 겁니다. 그래서 ma가 얼마 되어질 거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느냐 하면 a 플러스 1이 되어집니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보시면 자, x축하고 그 다음에 y축이 있고요.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했을 때 여기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냐면은 2분의 a인데 자, 여기 1이 자, 2분의 a가 1보다 큰 경우 해봤으니까 두 번째는 2분의 a가 1보다 작을 때 한번 해봐야겠죠. 그럼 여기 플러스 1이 있으면 마이너스 1은 당연히 이쪽에 있겠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고요. 여기 플러스 1이 있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1인 점, 그 다음에 2분의 a인 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에 생긴 모양이 이렇게 달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달라질 거고 마찬가지 이 식에서 최대값이 될 수 있는 애는 두 가지가 있죠. 이 노란색에서 최대값이 될 수 있는 건 x가 마이너스 1인 점과 그 다음에 x가 얼마인 점? 2분의 a인 점. 이렇게 두 가지가 뭐일 수 있느냐 하면 최대값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구간입니다. 두 번째 구간은 2분의 a가 보시다시피 뭐와 뭐 사이에 있는 경우냐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놓여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2분의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입니다. 결과적으로 a 값의 범위가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플러스 2보다 작을 때 최대값을 구해보는데 자, 구해보시면 x가 1인 점에서의 함수값은 당연히 x가 2분의 a인 점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만 조사하시면 되는데 f-1과 그 다음에 f2분의 a 값을 조사하시면 되고 자,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이면 얼마 될 거냐면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 여기 있죠. 절대값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얼마 될 거냐면은 절대값 a-1인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절대값 a-1과 그 다음에 f2분의 a 값을 구하겠습니다. 자, 2분의 a를 대입하시면
절대값 얼마가 생길 거냐면 4분의 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곱하기 2분의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되어질 거고, 다시 구하시면 얼마 생길 거냐면 4분의 a 제곱에서 2분의 a 제곱을 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a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 절대값이 있으니까 이거 완벽한 음수죠. 완벽한 음수니까 절대값 때문에 뭐가 되느냐 하면 4분의 1 곱하기 a 제곱 뭐가 될 거냐면 플러스 2로 바뀔 겁니다. 해서 4분의 1 곱하기 a 제곱 플러스 2가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자, 얘가 큰지 아니면 얘가 큰지 알아야 되죠. 둘 중에 뭐가 더 큰지 알아야 돼. 왜냐하면 이것도 최대값일 수 있고 이것도 최대값일 수 있기 때문에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자,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A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함수값의 축이 있을 때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입니다. 자, 꼭지점이 얼마가 될 거냐? 꼭지점이 0,2가 되고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 이렇게 되어지겠죠. 요것의 그래프가. 그런데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은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까지만 될 거고, 그러면 자, A좌표가 마이너스 2인 점, A좌표가 마이너스 2일 때, 그 다음에 A좌표가 플러스 2일 때, 예를 들어서 2를 대입하시면 얼마 나올 거냐 하면 3 나오겠죠.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에서 함수값이 얼마 나올 거냐 하면 3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A-1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절대값 A-1의 그래프면 x가 얼마일 때? x가 1일 때 1,0이라는 점을 지날 거고, a가 1일 때면 x가 아니라 1,0을 지날 거고요.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얼마 나오느냐? 1 나옵니다. 2를 대입하면 1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3 나오니까 요 점을 지나겠죠. 요 점을 지나서 자, 절대값 A-1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 절대값 A-1과 4분의 1 A제곱 플러스 2의 대소관계를 비교해 보시면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 사이에서 요게 위에, 얘가 더 위쪽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죠. 따라서 최대값은 뭐가 될 거냐 하면 4분의 1 곱하기 a제곱 플러스 2가 무엇이 되어질 겁니다. 얘가 최대값이 될 겁니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두 번째 경우에 최대값, 자, 라지 MA를 구하시면 라지 MA가 얼마가 나옵니다. 4분의 1 곱하기 a제곱 플러스 2가 나옵니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제일 첫 번째 2분의 a가, 자, 제일 첫 번째 2분의 a가 1보다 클 때 해봤죠. 두 번째 2분의 a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있을 때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그림은 요 그림으로 오시면 되겠죠. 맨 마지막 그림, 여기 오시면 됩니다. 자, 2분의 a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해봤고, 2분의 a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있을 때 해봤으니까, 마지막 남은 건, 자, 2분의 a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왼쪽에 있을 때지. 왼쪽에. 그래서, 자, 그래프의 모양이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되거나, 혹은 뭐가 될 거냐 하면 이렇게 되겠죠. 해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고 플러스 1이라는 점이 여기 있거나 아니면 여기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이 요렇게 되어 있거나 요렇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요렇게 되어 있을 때 가장 큰 값을 구해 보셔야 되는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방법으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x가 1인 점보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더 큽니다. a가 무슨 수일 때? 음수일 때. a가 음수가 아니지. a가 마이너스 2분의 a가 세 번째 경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경우입니다. 자, 2분의 a가 f 2분의 a가 마이너스 1보다 뭐한 경우냐 하면 작은 경우입니다. 자, 2분의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야. 이 경우에 f-1 값과 f1 값을 비교해 보시면 f-1 값이 조금 더 크다라는 사실을, 자,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을 비교해 본 것처럼 해보시면 f-1이 이게 MA 값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해서, 자, f-1 값을 구해보시면 f-1 값을 구하면 뭐가 생기느냐 하면 절대값 a-1이 생기니까
MA는 얼마입니다. MA는 절대값 A-1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는데 자 2분의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이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요 A-1은 당연히 음수죠. 당연히 음수이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1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 지금까지 알아낸 사실을 자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MA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었고요. 그 다음에 A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MA는 A 플러스 1이었고요.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2 이상 2 미만일 때 MA는 4분의 1 곱하기 A제곱 플러스 2였습니다. 해서 이걸 모아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모아보시면 얼마가 될 거냐면 결과적으로 문제가 얘기하는 B 이꼴 MA. MA는 뭐가 될 거냐면 구간을 나누어서 제일 첫 번째 A가 2 이상일 때 A가 2 이상이 될 때 MA는 A 플러스 1이며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작거나 플러스 2보다 작을 때 MA는 4분의 1 곱하기 A제곱 플러스 2이며 가장 마지막으로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좀 멀리 있죠. 조금 멀리.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A 플러스 1입니다. 까지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올 거냐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 나오겠지. 그래서 자, 얘가 문제가 얘기하는 MA의 정체고요. 얘가 문제가 얘기하는 MA의 정체가 되고 문제는 뭐까지 하라라고 했느냐 하면 문제는 그렇게 해서 MA를 구하시고 그것의 그래프를 그려라까지가 문제입니다. 그럼 그래프 그리시면 되겠지요. 자,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뭐가 될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A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A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B축이 있습니다. 자, 가운데 거부터 먼저 그릴게요. 4분의 1 곱하 4분의 1 A제곱 플러스 1을 먼저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그러면 자 여기 꼭지점이 0,2가 되고 아까 해봤죠. A좌표가 마이너스 2나 플러스 2일 때 3이 나왔었습니다. 3이 나왔었죠. 그래서 요 점하고 자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그래서 자 여기가 꼭지점이면서 이렇게 되지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A가 2보다 크면 기울기가 1인 직선 A 플러스 1 되겠죠. 기울기가 얼마 나올 거냐 하면 X 대신에 1에 3 나오겠네.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나오겠죠. 기울기가 1인 직선 마찬가지 마이너스 2,3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나오겠지. 그래서 자, 요게 누구의 일부분이냐? 요게 B 이꼴 A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의 일부분이고 요게 B 이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의 일부분이며 요 포물선이 B 이꼴 4분의 1 더하기 A제곱 플러스 2라는 포물선의 일부분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자, 문제가 요구하는 대로 최대값을 구했고요. 최대값을 구간을 나누어서 구했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그래프까지 그려놨습니다. 자, 2차 함수 문제는요. 2차 함수의 문제는 자, 왼쪽으로 보시면 2차 함수의 문제가 쉽게 나오면 대칭축이 주어질 때 다시 얘기해서 대칭축이 딱 떨어지게 얼마인지 알면은 2차 함수 중에 쉬운 문제가 되는 거고 2차 함수 문제가 지저분하게 나오면 지금처럼 대칭축의 위치가 명확하지 않을 때야. 대칭축의 위치가 x 이꼴 2분의 a가 1보다 클 때 x 이꼴 2분의 a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있을 때 x 이꼴 2분의 a가 마이너스 1보다 뭐 할 때? 작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2차 함수 문제는 대칭축의 위치가 명확하지 않으면 한 방에 풀 수가 없어요. 한 방에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경우를 나누셔야 됩니다. 경우를 나누셔서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문제 풀기 이전부터 대칭축 2분의 a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다음 대칭축 2분의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마지막 세 번째 대칭축 2분의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아마도 이렇게 세 번 문제를 풀겠구나
라는 사실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푸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풀다 보면은 자, 감이 잡힐 거야. 그래서 대칭축의 위치는 이렇게 구간이 주어지면은 세 가지 경우로, 심한 경우에는 네 가지까지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경우를 나누어서 푸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가 스텝 3 문제였습니다.